진료의 품격을 높이는 혁신적인 솔루션,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테라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치과의사와 치과의생사를 위한 강의로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테라피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5개의 강의 중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테라피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테라피, 영어로는 오랄 프로바이오틱스 테라피라고 하고 줄여서 OPT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정의하는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테라피는 치과 치료에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해서 구강 질환의 치료 효과를 높이고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테라피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전 영상에서 치과 치료만으로는 이후 구강 질환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치과 치료만 하고 치료가 끝나버리면 유해균이 완전히 줄어들지 않은 상태이므로 세균의 불균형이 지속돼서 구강 질환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프로바이오틱스가 좋다고 프로바이오틱스만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치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구강 질환의 원인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환자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겠죠. 구강 상태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위험도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단독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한 체계적인 예방치과 수식을 더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테라피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테라피가 필요한 사람은 구강 질환을 경험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강 건강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 테라피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OPT는 전문적인 예방치과 수식이 포함되기 때문에 추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테라피는 환자 상담, 일반 검사, 전문 검사 및 위험평가, 프로바이오틱스 활용, 치과 치료 및 예방처치, 치료 후 검사 및 주기관리로 구성됩니다. 예방치과 프로세서와 함께 프로바이오틱스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치료와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반적인 치과 치료에서도 그렇지만 프로바이오틱스 테라피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감도 있을 수 있고 낯설기 때문에 선택하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과의료진의 전문적인 면담 기술이 진료 진입의 장벽을 낮추는 데 꼭 필요합니다. 치과의생사도 마찬가지지만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도 아주 중요하죠. 환자 면담 시에는 환자의 불편함과 원하는 치료의 목표를 파악함으로써 이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바이오틱스 테라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초기 검사를 통해 설명을 해야 합니다. 문지를 통해 환자와 관련된 구강 및 전신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죠. 동의를 받아 동의서 작성 및 진료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자들은 그저 좋은 것이라고만 알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부작용은 거의 없지만 테라피 과정 중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감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치료 과정에서는 치료 결과가 엑스레이 등으로 확연히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도 의사도 치료 전후 변화를 쉽게 알 수 있지만 예방처치를 동반한 프로바이오틱스 테라피에서는 주관적인 느낌은 있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상태를 잘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에 사진을 찍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테라피에서는 평소에 하지 않았던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치주낭, 구취, 타액 검사도 필요하고 광학 장비 등을 활용해서 초기 증상을 파악해 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OBD는 질병의 위험을 평가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테라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을 관리하는 데 그 주 목적이 있으니까요. 프로바이오틱스 테라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입니다. 환자의 증상이나 주관적인 인식을 앞서서 시행한 검사에서 이미 파악했으니까 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처방해야 되겠죠.
환자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교육하고 이와 함께 환자 스스로 구강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강관리법을 코칭하고 또 트레이닝해야 합니다.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덴티스 루테리균이 구강과 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약 4주 정도는 복용을 해야 이후에도 효과가 유지됩니다. 만약 치료를 한다면 치료와 함께 프로덴티스 복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도에서 중등도 정도의 치주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하루에 2알씩 8주 복용을 하거나 하루에 1알씩 12주 정도 복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치주염이 심한 상태라면 하루에 2알씩 최소 4주 이상 12주 정도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치주 치료가 끝나면 3주 동안 하루 2알을 복용하고 이후 1알씩 꾸준히 복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치주 치료하면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프로덴티스를 잠시 동안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덴티스는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항생제 복용이 끝난 후 하루 정도 지난 후에 복용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 치료와 함께 프로덴티스를 복용하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적어도 2주 이상은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루테리균이 구강과 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구강 내에 다른 세균이 없어야 루테리균이 더 잘 정착하겠죠? 그러려면 세균막인 프라그를 없애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칫솔질한 후에 30분 이내에 바로 복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프로덴티스는 칫솔질을 하지 않아도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렇지만 칫솔질을 하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프로덴티스를 복용하는 중에도 항균제인 클로르헥신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프로덴티스를 복용하는 시간과 간격을 벌려야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치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복용하는 기간 동안 구강관리를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노력하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하면 로젠지 형태나 알약이나 파우더 형태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프로덴티스는 액체 형태의 드롭 제품도 있습니다. 드롭 제품은 구강 조직 내에 구석구석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국소적으로 작용하기 더 좋습니다. 치과에서는 시린지에 담아서 치주낭이나 임플란트 주위에 도포해도 좋고 칫솔에 묻혀서 구강에 골고루 묻혀도 좋습니다. 치주 수술이나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에 프로덴티스 드롭을 활용할 경우 수술을 하기 2주 전에 미리 프로덴티스 로젠지를 복용한 후에 수술 시에 수술 부위에 드롭을 5방울 정도 도포하고 수술 후에 해당 부위에 드롭을 일주일 간격으로 도포하면서 로젠지를 복용하면 치료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치은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고 치과 치료 받기가 쉽지 않은 임산부에게 프로바이오틱스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치은염이 없어도 아이에게 좋은 면역력을 물려주기 위해서도 프로덴티스를 복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치은염이 있다면 하루 2정씩 복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출산 후에도 드롭 혹은 로젠지를 계속 복용하면 유해균의 성장을 줄이고 아이에게 유해균을 넘겨줄 기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출산 전후에 프로덴티스를 복용했을 때 본인의 치주 질환을 줄일 수 있지만 아이의 구강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프로덴티스 복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프로덴티스와 함께 치과 치료 그리고 예방 처치를 함께 해야 합니다. 충치나 치주질환 같은 구강질환이 발생한 부위와 프라그, 치석과 같은 이물질은 유해균이 엄청나게 증식하고 있는 곳이니까요. 이전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프로덴티스는 유해균의 양을 줄이는 데에도 작용하고 물리적인 처치로 절대적인 세균의 양이 줄어든 이후에 유익균이 다시 우위를 점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치료 중에 그리고 치료가 끝난 후에 복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가 다 끝난 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구강 건강이 좋아졌는지 다시 확인해 봐야겠죠? 정밀 구강 검사와 세균 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구강 상태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자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기적인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때 눈에 보이는 질병의 발생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병 발생 이전에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질병은 이미 많이 진행된 후에야 알 수 있잖아요. 실제 질병이 진행되지 않도록 미리 파악하려면 세균 검사를 통해 변화된 양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보자면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테라피는 치과 치료와 함께 예방적인 처치, 그리고 이후의 정기적인 관리까지 환자를 위한 긴 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단편적인 치료에만 몰두해 왔다면 환자 중심의 관리 체계로 바꾸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구강질환에 의한 고통을 받지 않고 건강하고 편안하게 구강 건강을 계속 유지하려면 치과 의료진과 환자 모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테라피는 바로 이 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환자와 지속적인 접점을 찾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의 원인을 미리 해결하는 것. 이것이 미래의 치의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프로바이오틱스 테라피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프로바이오틱스 테라피가 생소하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약점은 없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자체는 약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치과 의료진이 경험해보고 이 경험을 환자와 함께 공유한다면 환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소개하는 저도 프로바이오틱스를 경험해보니 여러분들께 더 자신있게 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환자가 예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예방처치와 함께 진행되었을 때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그리고 구강의 문제를 단순히 구강만의 문제가 아닌 온몸의 문제라는 것을 의료진도 환자도 인식하고 서로 공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변화해야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변화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오히려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데노믹스 아카데미에서 준비한 여러 교육과정과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보십시오. 치과에서 프로바이오틱스 테라피를 적용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데노믹스에서 준비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